2026년 7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개의 중요한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과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단순히 AI를 가져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AI의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과 의료, 복지와 산업 현장까지 확산되는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AI가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기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불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반복 노동에서 벗어날 시간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AI가 발표될 때마다 성능 점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일을 얼마나 줄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했던 다리오 아모데이의 엔트로픽은 클로드 오프스 5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오프스5는 얼마나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그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맡겼을 때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오류를 확인하고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결과물까지 완성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기준으로 클로드 오프스5를 봐야 합니다. 오프스5는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와 최대 12만 8천 토큰 출력을 지원합니다. API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5, 출력은 $25로 이전 오프스 4.8과 같습니다. 클로ud 맥스에서는 기본 모델로 제공되며 프로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량을 조절하는 에포트 기능과 약 2배의 가격으로 출력 속도를 약 2.5배 높이는 API 전용 패스트 모드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보다 먼저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프스 4가 출시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스 4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장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클로드 플랫폼 전체와 클로드 코드의 실제 사용 데이터, 그리고 오프스 4부의 초기 성능 평가와 기업 도입 사례입니다. 그 데이터를 종합하면 가장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클로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약 40만 건의 클로드 코드 세션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6%가 코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고장난 코드를 수정하거나 테스트하고 다른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포와 시스템 운영이 17%, 구조를 파악하고 작업을 계획하는 과정이 14%,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같은 빅코드 결과물 작성이 13%였습니다. 클로드.ai에서도 컴퓨터 수학 관련 업무가 전체 대화의 약 35%로 가장 컸고 자동화에 주로 사용되는 엔트로픽의 직접 API에서는 이 비중이 52%에 달했습니다. 코딩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분야는 기술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교육 연구, 사무 자동화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딩일까요? AI가 코딩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코딩에는 정답을 판정해주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테스트를 돌리면 통과하거나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로그에 실패한 위치가 남습니다. AI는 그 로그를 읽고 원인을 추적한 뒤 코드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문서 작업은 시험을 보고도 점수를 알려주지 않는 환경에 가깝지만 코딩은 답을 쓸 때마다 채점 결과가 즉시 나오는 환경입니다. 문서가 그럴듯하게 작성됐다고 해서 사실이 정확한지는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실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AI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능력을 가장 먼저 발휘할 수 있었던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오프스5는 이 반복 과정에서 가장 강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엔트로픽의 발표에 따르면 오프스5는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제를 평가하는 프론티어 벤치에서 다른 모델들을 앞섰고
이전 오프스 4.8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가우스 벤치에서는 최고 에포트 설정 기준으로 최상위 페이블 호이와의 성능 차이가 0.5% 이내였지만 업무당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AI 이슈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활용 기준까지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프스5의 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실제 사례도 단순한 코드 생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금융회사 엔지니어는 새로운 거래소의 시장 데이터를 받아오는 시스템을 오프스5에게 맡겼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엔지니어가 상세한 계획까지 제공했지만 작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프스5는 한 번의 작업 세션에서 데이터 피드를 구축했고 검증할 실제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스스로 테스트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코드가 거래소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시키지 않은 검증 장치까지 만든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존 AI가 시킨 일을 겉으로 완성하는 인턴에 가까웠다면 오프스5는 결과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장비까지 스스로 만드는 엔지니어의 행동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유명 오픈소스 패키지 관리자의 버그를 분석하면서 화면에 나타난 증상만 고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기존 수정안이 놓친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고장난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 부품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부품이 반복해서 고장나는지 기계 전체의 구조를 추적한 것입니다. 사별의 자동화 평가에서는 고객 계정 데이터가 담긴 원본 파일을 분석해 이탈 위험 고객을 찾고 담당자에게 알리고 고객 유지팀이 볼 요약 자료까지 만드는 전체 과정을 완수했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프스5는 100% 성공했다는 것이 자피엘 측의 초기 평가입니다. 여기서 오프스5가 가장 특화된 분야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코드를 빨리 쓰는 분야가 아닙니다. 대규모 코드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실패 원인을 찾아 다시 고치는 장기 에이전트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짧은 코드 한 줄을 잘 만들어내는 것과 수백 개 파일이 연결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수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방 하나의 전등을 교체하는 것과 건물 전체의 전기 배선을 파악한 뒤 다른 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는 것만큼 차이가 큽니다. 오프스4가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은 바로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코딩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초기 고객 평가에서는 금융 모델링, 기업 실사, 법률 문서 검토, 유전체 데이터 분석,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프레젠테이션 제작에서 개선이 보고됐습니다. 벅스는 오프스 4.8보다 전체 평가 성능이 8%, 데이터 분석은 11%, 실사 업무는 17%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출시 초기 고객 평가이므로 여러 기업의 장기적인 독립 검증 결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줘 라고 던지는 방식보다 작업의 완료 기준을 먼저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수정해야 할 기능, 건드리면 안 되는 파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테스트, 작업이 끝난 뒤 제출해야 할 변경 내역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계획 수립, 코드 수정, 테스트 실행, 실패 원인 분석, 최종 검수 보고서 작성까지 한 흐름으로 맡겨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직원에게 알아서 잘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범위와 금지사항, 통과 기준, 보고 형식을 동시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프스5의 추론 능력이 강해졌다고 해도 완료 기준이 없는 일에서는 무엇을 성공으로 판단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자료를 넣고 단순히 대본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확인된 사실과 외부 해석을 먼저 분리하고 모든 수치의 근거를 표로 정리하게 한다. 반론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따로 표시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자료만을 사용해 나레이션 대본을 작성하고 대본 속 수치를 원문과 다시 대조하도록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한 번에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분류, 충돌 확인, 대본 작성, 사실 재검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100만 토큰 컨텍스트는 거대한 창고를 한 번에 열 수 있다는 뜻이지 창고 안의 모든 물건을 자동으로 정확히 정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검증할지,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를 사람이 정해줘야 진짜 성능이 나옵니다.
긴 자료를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과 긴 자료 속에서 올바른 결론을 찾아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0만 토큰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검수 절차를 작동시키느냐 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이메일, 짧은 문서 초안, 반복적인 고객 응대에 오프스5를 사용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더 저렴하고 빠른 소넷2부가 경제적입니다. 반대로 수십 개 파일을 수정하거나 여러 자료를 교차 분석하고 실패하면 전문가가 몇 시간씩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일은 토큰 가격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델 사용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제시도와 수정, 사람의 검수 시간을 크게 줄인다면 전체 업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모델이 한 번에 1,000원이 들고 오프스4가 3,000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모델의 결과를 사람이 2시간 동안 수정해야 하고 오프스4의 결과는 20분만 검토하면 된다면 실제로 비싼 것은 3,000원짜리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의 진짜 비용은 토큰 가격만이 아니라 제시도 횟수, 수정 시간, 검수 인건비, 업무 지연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오프스5가 판매하는 진짜 상품은 값싼 토큰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해야 할 일을 줄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디지털 직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개된 성능은 벤치마크와 초기 고객 사례가 중심이며 실제 기업 환경에는 불완전한 자료, 애매한 지시, 보안 규칙,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어느 결과물이 더 좋은지 부서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라고 해도 회사의 보안 규칙을 위반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잘 작성된 보고서라도 경영진이 요구한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연구 역시 실제 결과물이 최종 서비스에 사용됐는지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법률 오류처럼 오류의 책임이 큰 분야에서는 최종 판단과 승인은 여전히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클로드 오프스4 후 가장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코딩이고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계획, 실행, 검증, 수정을 연결해 복잡한 소프트웨어 작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에이전트형 엔지니어링입니다. 더 똑똑하게 말하는 AI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손대야 할 부분을 줄이고 실제 결과물을 완성하는 AI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AI 선언이 인간과 AI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지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실제 결과물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AI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도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전문가 집단만 가능했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의 문턱을 낮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자와 연구자, 자영업자, 콘텐츠 제작자, 직장인과 일반 사용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AI에게 단순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까? 클로드오프스4에게 가장 먼저 맡겨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딩인지 자료 분석인지 보고서나 영상 대본 작성인지 함께 비교해보면 오프스4의 진짜 활용처가 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AI가 실제 업무를 줄여줬는지 아니면 오히려 검수와 수정 때문에 일을 2번 하게 만들었는지도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